살다 보면 결국 이런 순간을 여러 번 지나게 됩니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표정이 싸늘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이 먼저 움츠러드는 순간 말입니다. 상대가 나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 어쩌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기색이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은 이상하게 자기 안으로 먼저 칼끝을 들이밀게 됩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눈치가 없었나? 내가 괜히 저 자리에 있었나?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쪽으로 원인을 끌어당기다 보면 아직 아무 일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벌써 혼자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미움 그 자체보다 그 미움을 보자마자 곧장 나를 의심하는 오래된 마음의 버릇이라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의 반응이 서운해도 금방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관계를 오래 겪고 나면 사람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큰 싸움보다도 이런 작은 흔들림입니다. 모임에서 인사를 했는데 유난히 짧게 받는 날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웃던 사람이 그날은 내 말에만 공기가 식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대답이 딱딱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장면은 짧습니다. 남들이 보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를 지나온 사람의 마음에는 긴 그림자가 남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짧은 표정, 그 짧은 말투, 그 짧은 침묵이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결국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쉽게 자기 탓으로 기울어지는지 생각해 보면 대개는 너무 오래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했고, 괜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 했고, 가능하면 분위기를 부드럽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누군가의 미움이나 불편을 견디는 힘이 약합니다.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관계에 금이 간 것 같은 기색만 보여도 먼저 자기 마음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을 때 괜히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래 살아오며 몸에 밴 반응이고 조용히 반복되어 온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늦게야 알아차리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과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자꾸 한 덩어리로 묶어버리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그날 기분이 나빴을 수 있고, 누군가는 원래부터 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내 잘못이 아니라 자기 속의 불안 때문에 날카로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의 감정을 곧장 내 책임으로 번역합니다. 그 번역이 익숙해지면 사람은 현실보다 더 많은 죄를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가끔은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별뜻 없이 한 말을 두고 상대가 싸늘해지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꺼내며 분위기를 풀려 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금세 나옵니다. 이웃이나 지인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괜히 어색해질까봐, 괜히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아직 분명하지도 않은 불편함 앞에서 먼저 몸을 낮춥니다. 그 순간에는 관계를 지킨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압니다. 내가 정말 잘못해서 미안했던 것이 아니라 미움을 견디지 못해서 서둘러 나를 접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람은 조금씩 자기 존중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힘든 것은 상대가 나를 싫어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일 하나로 내 존재 전체가 평가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틀린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까지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후유증이 오래 갑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생각나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다시 떠오르고, 별것 아닌 장면 하나가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은 겉으로는 아주 조용합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자꾸만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고 넘어갔는데 혼자 있을 때는 자꾸만 나를 다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오래 살면 결국 누군가의 감정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면 안심하고 누가 나를 못마땅해 하면 곧장 불안해집니다. 내 기준, 내 마음, 내 진실보다 남의 표정이, 그렇게 되면 사람은 겉으로는 조심스럽고 좋은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늘 흔들립니다. 늘 주변의 기류를 살피고 늘 관계의 균열을 먼저 감지하고 늘 내가 뭘 더 해야 하는지를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너무 애쓰는 삶은 결국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 앞에서 한 번 멈춰서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불편해 하는 것 같다는 사실만으로 내가 바로 잘못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이 한 줄의 생각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남을 밀어내기 위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함부로 몰아세우지 않기 위한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설명해야 풀리는 오해도 있지만 설명한다고 풀리지 않는 감정도 있습니다. 내가 다 바로잡을 수 없는 마음도 있고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조금씩 쓸데없는 자책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아픈 것은 그때마다 내가 나를 먼저 싫어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오래된 반응을 천천히 바꿔야 합니다. 누군가의 싸늘한 기색 하나가 내 잘못의 증거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불편한 공기 앞에서 곧장 나를 줄이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놀라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도 그 놀란 마음이 곧장 자기 처벌로 달려가게 두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관계의 상처가 내 품위까지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밤이 되었을 때도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나는 적어도 내 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대개 자신을 힘들게 한 생각을 아주 오래도록 옳은 생각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나를 지치게 만든 것이 늘 나쁜 마음이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착하고 점잖은 마음이어서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풀어야 한다. 누군가 나를 불편해하면 내 태도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어색함이 생기면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일이 커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어릴 때부터 나쁜 것처럼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의로 배웠고 배려로 배웠고 사람이 살아가는 지혜처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쉽게 의심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힘들어도 그 생각을 놓지 못합니다. 그 생각 덕분에 지금까지 관계를 지켜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과 관계를 위해 늘 내가 먼저 작아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쳐 늘 나만 먼저 물러서게 만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평화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지혜가 아니라 갈등을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관계를 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어그러질 가능성만 보여도 자기 자신을 서둘러 접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오해는 조용히 사람의 일상 속에 스며 있습니다. 가족끼리 식탁에 앉아 있다가 누군가 말끝을 툭 끊어버리면 괜히 내가 분위기를 망친 것 같아 먼저 말투를 누그러뜨립니다. 친한 지인이 유난히 답장을 차갑게 보내면 아직 이유도 모르면서 내가 혹시 실수했나 싶어 길게 덧붙여 설명합니다. 동네 모임에서 한 사람이 내 인사만 건성으로 받았는데도 돌아오는 길에는 괜히 내가 어색하게 굴었나 되짚어 봅니다. 장면은 다 다르지만 그 밑바닥의 마음은 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원해서 어색함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결국 내가 먼저 풀어야 한다고 믿는 마음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런 태도는 부드럽고 성숙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갈등이 줄어드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지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생길 때마다 내 쪽에서 먼저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두는데 나는 벌써 눈치를 보고 내 말을 고치고 내 태도를 조정하고 내 마음을 접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관계는 겉으로 조용할지 몰라도 내 안에는 늘 작은 긴장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사람 표정부터 읽고 말투부터 살피고 혹시 나 때문은 아닌지 먼저 겁먹게 됩니다.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피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뒤집어 보아야 할 생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해 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내가 먼저 풀어야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혼자서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책임을 나눠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늘 내가 먼저 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붙들고 살면 관계는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나는 이해하려 하고 나는 설명하려 하고 나는 미안해하려 하는데 상대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두고도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 구조가 반복되면 사람은 어느새 배려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정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오해가 더 위험한 이유는 스스로를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참고 넘겼으니 내가 어른스럽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사과했으니 내가 더 깊은 사람이라고 위로합니다. 물론 참는 것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아름다운 순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응이 될 때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냉기를 견디기 어려워서 먼저 무릎 꿇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숙함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의 책임이라기보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대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우선 내 감정이 무시됩니다. 섭섭했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선을 넘었다고 느꼈던 감각이 자꾸 뒤로 밀립니다. 중요한 것은 늘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일이 되고 나는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스스로도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서운한 게 맞나?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그냥 참아야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의 신호를 계속 의심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자기 자신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남의 기분은 잘 읽는데 정작 내 상처는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진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늘 먼저 풀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괜찮은 관계는 한 사람이 늘 내려앉아야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잠시 어색할 수는 있어도 서로가 자기 몫을 돌아보고 서로가 다시 다가올 줄 압니다. 그런데 오직 나만 늘 먼저 웃고 먼저 해명하고 먼저 사과해야 겨우 공기가 풀린다면 그 관계는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나의 양보 위에 얹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서늘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살리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기준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무조건 먼저 푸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잘못은 분명히 돌아보되 자기 몫이 아닌 죄책감까지 다 떠안지 않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소중함 때문에 늘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는 사람이 더 오래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감정 앞에서 바로 나를 낮추는 대신 잠시 멈추어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일인가? 아니면 그저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불편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있어야 오래된 습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와 잘 지내는 재주가 아닙니다. 모든 어색함을 내가 먼저 수습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진짜 편안함은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분별하는 데서 옵니다. 내가 고칠 일은 고치되 내가 짊어질 필요 없는 감정까지 껴안고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 것. 바로 그 경계가 생길 때 사람은 비로소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오래 참고만 살아온 자기 자신을 조금씩 구해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은 큰 싸움이 아니라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미안해지는 자기 습관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예의처럼 보입니다. 부드럽게 넘어가는 지혜처럼 보이고 괜한 마찰을 만들지 않는 성숙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불편한 기색을 견디지 못해서 먼저 숙여버리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사과는 책임의 언어가 아니라 불안을 잠재우는 버릇이 됩니다. 사람은 그 버릇이 몸에 배면 상대가 나를 싫어할까봐, 어색해질까봐, 미움이 길어질까봐, 자기 잘못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이 습관은 아주 평범한 장면 속에서 드러납니다. 모임에서 내가 꺼낸 말에 한 사람이 표정을 굳히면 나는 곧장 제가 괜히 그런 말을 했네요 하고 먼저 물러납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상대가 예민하게 반응하면 아직 무엇이 문제인지도 분명하지 않은데 미안해, 내가 괜히 말했네 하고 분위기를 덮습니다. 이웃이나 지인과 대화하다가 상대가 짧게 대꾸하면 괜히 내가 실수한 것 같아 돌아서서 긴 문자를 보냅니다.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마음은 벌써 큰일처럼 반응합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또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무 눈치 없었나? 내가 말을 험하게 했나?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나? 그렇게 하루의 끝에서 또 한 번 자신을 재판하게 됩니다. 이런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빠르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먼저 사과해서 관계가 잠잠해지면 마음은 그 방식을 안전한 길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비슷한 장면에서
자동으로 그 길을 택하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이 흔들리면 내가 먼저 진정시키고, 공기가 식으면 내가 먼저 책임지고, 말이 꼬이면 내가 먼저 잘못을 가져갑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사실을 보기도 전에 먼저 사과하고,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자신을 접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가 습관이 되면 내 마음은 점점 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는 내가 서운했던 자리인데도 결국은 내가 미안해합니다. 원래는 상대가 무례했던 순간인데도 나중에는 내가 예민했던 것처럼 정리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선을 넘었다고 느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내가 그 정도도 이해하지 못한 좁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자기 감정의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어디에서 상처받았는지, 어디에서 불편했는지, 무엇이 지나쳤는지를 분명하게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남의 표정은 잘 읽는데 자기 마음의 신호는 점점 흐려지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습관은 더 쉽게 생깁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지만 가족이나 오래된 지인, 자주 보는 이웃 앞에서는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빨리 사과하고 더 빨리 물러섭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관계를 편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늘 먼저 미안해하면 상대는 점점 내 사과를 자연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늘 분위기를 수습하면 상대는 자기 감정을 다루는 책임을 덜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은 계속 조심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편해집니다.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한쪽의 긴장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람 마음의 진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주 사과하는 사람은 대개 겸손해서만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을 오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색한 공기를 보는 것이 힘들고 누군가의 냉기가 오래 가는 것이 두렵고 그 불편함 속에 자신이 머무르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서 빨리 끝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는 상대를 위한 말 같지만 실제로는 내 불안을 빨리 잠재우기 위한 행동일 때도 많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인정이 있어야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불편함을 참지 못해 늘 먼저 나를 내어주고 있었던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습관이 남기는 감정적 후유증도 작지 않습니다. 자꾸 먼저 사과하고 나면 그 순간은 조용해질지 몰라도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허무하고 서늘합니다. 내가 정말 틀렸던 것도 아닌데 왜 또 내가 접었을까? 왜 나는 늘 이 자리에서 약해질까? 그런 생각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밖에 못하나? 나는 늘 관계 앞에서 약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작게 해석하게 됩니다. 사과 한마디는 짧지만 그 뒤에 남는 자기 실망은 길게 이어집니다. 사람의 품위는 큰 일에서만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작은 반복 속에서도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사과를 늦출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놀라더라도 바로 미안하다고 뛰어가지 않고 잠시 멈추어 서서 상황을 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선을 넘었는가? 정말 내가 상처를 주었는가? 아니면 그저 저 사람이 자기 감정을 거칠게 드러낸 것 뿐인가? 이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오래된 습관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모든 어색함을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모든 냉기를 내가 풀어야 할 숙제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급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차갑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절대 미안함을 모르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한 일 앞에서는 분명히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내 몫이 아닌 죄책감까지 습관처럼 주워 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과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도 함부로 닳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이 필요하지만 그 부드러움이 늘 자기 쪽만 향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남을 편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나를 함부로 몰아세우지 않는 태도도 함께 길러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은 비로소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관계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은 대개 큰 실수 때문이 아니라 필요 없는 사과를 너무 자주 내어주었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드럽게 넘어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괜히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고 서로 민망해지는 자리를 빨리 덮고 싶었고 내가 조금 낮아지면 금방 지나갈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이 반복되면 관계는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배려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그 배려를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잠깐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는 원래 내가 먼저 물러서는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여기서 존중의 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사과는 순간의 평화를 만들 수는 있어도 관계의 자리까지 바르게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말보다 흐름을 더 빨리 배웁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상대는 머리로는 이유를 따지지 않아도 몸으로 하나를 익힙니다. 이 사람은 불편한 공기를 오래 두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내가 차갑게 굴면 먼저 풀러오는구나. 이 사람은 관계가 어색해질 것 같으면 자기 몫이 아닌 것까지 가져가는구나. 이 흐름이 몇 번 쌓이고 나면 관계 안에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힘의 방향이 생깁니다. 누군가는 점점 편해지고 누군가는 점점 더 긴장합니다. 누군가는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도 되고 누군가는 늘 분위기를 수습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게 시작되지만 오래 두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모임에서도 이런 장면은 흔합니다. 누군가 툭 던진 말이 분명히 지나쳤는데도 내가 괜히 민감하게 군 것처럼 웃으며 넘겨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 대화하다가 상대의 말투가 분명히 날카로웠는데 도리어 내가 괜히 예민했네 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날도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더 미묘합니다. 내 마음이 상한 것이 분명한데도 괜히 오래가고 싶지 않아서 먼저 미안하다고 해버리면 그날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압니다. 그 조용함이 서로의 이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감정을 뒤로 밀어서 얻은 정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얻은 평화는 얇습니다. 그리고 얇은 평화는 다시 쉽게 깨집니다. 관계의 진실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다루면 남도 그 가벼움을 배웁니다. 이것은 일부러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상대가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선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늘 내 억울함보다 상대의 불편함을 먼저 챙기고
내 상처보다 분위기를 먼저 챙기고 내 경계보다 화해의 모양을 먼저 챙기면 상대도 그것을 관계의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서운해할 자격조차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늘 내가 먼저 괜찮다고 했으니 이제 와서 왜 그러느냐는 식의 공기가 생깁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관계는 그렇게 사람의 자리를 정해버립니다. 이런 흐름이 무서운 이유는 겉으로는 큰 충돌이 없어서 오히려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싸움이 없으니 평화로운 줄 알고 큰 말다툼이 없으니 관계가 괜찮은 줄 압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한 사람의 존중이 조금씩 닳고 있을 수 있습니다. 늘 내가 양보하고 늘 내가 설명하고 늘 내가 먼저 사과하는 관계는 겉보기에는 조용해도 건강한 관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쪽만 부드러워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자기 감정을 다룰 줄 알고 서로가 실수 앞에서 책임질 줄 알고 서로가 상대의 자리를 가볍게 만들지 않을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늘 한 사람만 관계의 바닥을 닦고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 위를 편하게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불필요한 사고가 남기는 가장 아픈 결과는 결국 내 마음이 자기 자리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기분을 살피느라 바빴는데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도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분명히 무시당한 것 같았는데도 내가 예민한 건가 싶고 분명히 선을 넘은 말이었는데도 내가 더 넓게 이해했어야 했나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자꾸 뒤로 미루면 사람은 서서히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판단을 줄이고 자기 감정을 의심하고 자기 불편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축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기 축소가 길어지면 마음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오래 서늘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안에서 내 자리가 가벼워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분명하지도 않은데 상대의 표정 하나와 말투 하나만으로 먼저 나를 접어서는 안 됩니다. 그 습관은 결코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잠깐의 어색함은 줄여줄지 몰라도 길게 보면 내 목소리의 무게를 줄이고 내 존재의 자리를 얕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날부터는 사과를 해도 존중받지 못하고 배려를 해도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조금씩 소모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특히 더 내 마음을 서둘러 할인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불편한 공기가 생겼을 때 곧장 사과로 달려가지 않고 잠시 가만히 두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침묵을 내가 메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냉기를 내가 녹일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자기 감정을 스스로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그 감정이 애초에 내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백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나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늘 같은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여백을 조금 견디기 시작하면 흐름도 달라집니다. 상대도 자기 몫을 보게 되고 나도 내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존중은 큰 소리로 요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불필요한 사과를 줄인다는 것은
존중은 큰 소리로 요구해서 내 잘못은 책임지되 내 것이 아닌 무게까지 늘 떠안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분위기를 위해 나를 지우지 않고 평화를 위해 내 마음을 함부로 접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사람은 전보다 덜 설명하면서도 더 무게 있어지고 덜 애쓰면서도 더 함부로 다뤄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관계도 비로소 건강해질 가능성을 얻습니다. 한 사람이 끝없는 사가 위에 세워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함부로 가볍게 만들지 않는 관계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별다른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며 내가 애써 설명해도 끝내 자기 방식으로만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실은 처음 들으면 조금 서늘합니다.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고 관계를 차갑게 대하라는 뜻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람을 멀리하는 시작이 아니라 쓸데없는 죄책감에서 나를 꺼내는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미움이 내 책임은 아닙니다. 바로 이 한 주를 마음 안에 제대로 놓기 전까지는 사람은 늘 남의 감정 앞에서 자기 존재를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사람의 호불호를 도덕의 문제처럼 받아들여 왔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호감에는 그 사람의 기질이 들어있고 자라온 환경이 들어있고 그날의 피로와 불안이 들어있고 말하지 못한 열등감과 오해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조용한 사람 앞에서 괜히 불편해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와 다른 방식의 태도를 보면 이유 없이 거리를 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마음이 불안할수록 남을 더 쉽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잡한 사정을 보지 못한 채 상대의 감정을 곧장 내 부족함의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이 불필요하게 다칩니다. 현실의 장면은 늘 비슷합니다. 모임에서 유난히 한 사람이 내 말에만 반응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나를 무뚝뚝하다고 느낄 수 있고 반대로 예전보다 솔직해졌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나를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내가 변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지금 자기 안의 문제로 예민한데 그 화살이 잠시 내 쪽으로 향하는 날 말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사람의 감정은 언제나 순수하게 한 가지 이유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잡한 마음의 결과를 너무 쉽게 전부 내 탓으로 정리해 버립니다. 그 습관이 오래되면 사람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혼자 지고 살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의 축을 바꾸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있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상처를 주었다면 책임져야 하고 선을 넘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검토를 해보기 전에 상대의 감정 자체를 곧장 내 죄로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역사와 성격과 처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언제나 내 행동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이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 덜 급해집니다. 누군가의 냉기를 본 순간 곧장 나를 낮추는 대신 잠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모든 비난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불편함을 다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애써도 맞지 않는 결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상대의 미움이 꼭 내 부족함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비로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구별이 없으면 사람은 끝없이 자신을 손봅니다. 말투를 고치고 표정을 고치고 반응을 고치고 존재 방식을 고칩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자기 자신을 더 고치려 드는 삶은 결국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사람 마음의 진실은 때로 잔인할 만큼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나를 좋아할 준비가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아니라 자기 상처와 싸우는 중이고, 누군가는 타인을 이해할 여유가 없으며, 누군가는 누구를 만나도 쉽게 불만을 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전부 내 책임으로 끌어안으면 나는 남의 미성숙까지 대신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자기 소모입니다. 내 몫이 아닌 감정까지 떠안고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을 돌볼 힘을 잃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견디지만 속에서는 자꾸만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중에는 이유 없이 사람 만나는 일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할까봐 늘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이 반복되면 마음은 세상을 만나는 일에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내가 잘못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은 자존심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바로 놓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끝내 결이 맞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해서 사람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모두에게 편안한 존재가 아니라고 해서 품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누군가의 호불호 때문에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이 생각의 전환은 관계를 훨씬 가볍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싸늘한 반응 하나에도 오래 매달렸다면 이제는 잠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저 반응에는 저 사람의 사정도 있겠구나. 내가 돌아볼 것이 있다면 돌아보되 없는 죄까지 꿰맞추지는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불필요한 자책의 물결이 예전보다 빨리 잦아듭니다. 밤에 누워서도 한 장면을 끝없이 되감지 않게 되고 괜히 더 길게 설명하는 문자도 줄어들며 상대의 기분을 풀기 위해 먼저 나를 접는 일도 천천히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들어오는 것은 이상한 냉정함이 아니라 차분함입니다. 이전보다 덜 흔들리고 이전보다 덜 급해지고 이전보다 자기 마음을 조금 더 믿게 되는 차분한 말입니다. 결국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을 완전히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짜 편안함은 누군가의 미움이 생겨도 그 미움을 곧장
자기 존재의 결함으로 번역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누군가의 감정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전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 단순한 경계를 가슴속에 세우는 사람은 예전보다 덜 사과하고 덜 해명하고 덜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마음은 조용히 숨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반응도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아무리 마음속으로 모든 미움이 내 책임은 아니라고 이해해도 실제 장면 앞에서 예전 습관대로 길게 설명하고 먼저 풀어주고 서둘러 사과해버리면 관계의 흐름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사람은 머리로 깨닫는 것보다 몸으로 익힌 반응을 더 오래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의 방향뿐 아니라 말의 길이도 달라져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다 설명하지 않고 오해받을까봐 다 풀어내지 않고 상대의 냉기를 없애기 위해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는 쪽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명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공개 앞에서 본능적으로 말을 늘립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으면 얼른 분위기를 풀고 싶어서 덧붙여 설명합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미안해요. 제가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요. 이런 말들이 때로는 정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책임의 어느라기보다 불안을 감추기 위한 서둘러진 말입니다. 상대는 아직 자기 감정도 정리하지 않았는데 나는 벌써 나를 해명하느라 마음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은 덜 불편해질지 몰라도 내 안에는 또 하나의 피로가 남습니다. 왜 나는 늘 저 자리에서부터 급해질까? 왜 나는 설명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까? 그 피로는 생각보다 오래 갑니다. 현실의 장면은 아주 익숙합니다. 모임에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누군가 표정을 굳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덧붙이며 상황을 무마하려 합니다. 가족과 이야기하다가 분위기가 차가워지면 내가 정말 틀렸는지 생각해 보기도 전에 먼저 의도를 설명합니다. 지인에게 짧은 답장이 오면 괜히 더 긴 문자를 보내어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 듭니다. 그 순간의 마음은 늘 같습니다. 상대의 불편함이 길어지면 내가 견디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그 불편함을 빨리 끝내기 위해 말로 다리를 놓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다리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너무 급히 놓은 다리가 오히려 내 자리를 더 가볍게 만듭니다. 관계에서 설명이 길어질수록 내 마음의 중심은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내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보다 상대의 표정이 먼저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점점 더 자기 안에서 서 있지 못합니다. 설명은 원래 오해를 풀기 위한 도구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대의 기분을 관리하기 위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설명은 진실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한 애원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결은 숨기지 못합니다. 너무 급한 설명, 너무 많은 해명, 너무 빠른 사과 속에는 대개 내 불안이 먼저 묻어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하나를 새로 배워야 합니다. 덜 말해도 괜찮다는 감각 말입니다. 내가 틀린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바로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가 잠시 차갑다고 해서 그 공기를 곧장 내가 다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해가 생겼다면 짧고 분명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의 말은 충분히 부드럽고도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길게 말할수록 더 진심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짧아도 흔들리지 않는 말이 오히려 더 무게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 마음의 진실은 이상하게도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상대가 더 쉽게 우위를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만큼만 차분하게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밀어붙이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일부러 강해 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흥분으로 쏟아내지 않고 내 입장을 변명처럼 흩뜨리지 않는 태도가 이미 하나의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짧아진다고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소모를 줄이고 진짜 해야 할 말만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도 이상한 정리가 생깁니다. 예전처럼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줄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도 왜 그렇게까지 구구절절 설명했나 싶어 스스로를 탓하는 밤이 줄어듭니다. 물론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설명은 일종의 생존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해받지 않으려 애썼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무서워 먼저 풀어왔고 침묵이 길어지면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불안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갑자기 말수를 줄이고 해명을 늦추는 일은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예전보다 덜 친절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중심이었고 냉정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쏟아내지 않는 태도는 누구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매번 불필요하게 닳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에는 여백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곧장 내가 뛰어들지 않고 잠시 두고 보는 힘이 있어야 서로의 몫이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오해한 것인지 잠시 예민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사람인지도 그 여백 속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늘 먼저 해명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다리를 놓으면 그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상대의 몫도 내 몫이 되고 상대의 기분도 내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여백을 견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깐 어색해도 잠깐 침묵이 흘러도 내가 해야 할 말만 하고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멈춤이 처음에는 낯설어도 결국 나를 훨씬 덜 지치게 합니다. 결국 단단하다는 것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차갑게 선을 긋는 일도 아닙니다. 덜 해명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고 덜 설명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 바로 거기에 성숙한 힘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오해 앞에서 나를 다 펼쳐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냉기 앞에서 내가 먼저 따뜻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한 말은 분명하게 하되 그 말 뒤에 나를 더 이상 불안하게 덧붙이지 않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사람은 전보다 훨씬 조용하게 그러나 훨씬 분명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은 결국 세상이 달라지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 달라지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그 순간부터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찾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끝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는 늘 누군가의 기분이 있고, 늘 누군가의 판단이 있고, 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불편해하는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 모든 반응에 맞추어 나를 조정하며 살면 결국 남는 것은 좋은 평가가 아니라 지친 마음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하나의 질문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가 보다 나는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고 있는가 하는 질문 말입니다. 사람은 오래도록 바깥의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며 살아갑니다. 예의 바른 사람인지, 성격이 좋은 사람인지, 분위기를 잘 맞추는 사람인지,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 기준은 세상살이에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안의 기준은 흐려집니다. 내가 편안한가? 내가 억울하지 않은가? 내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점점 뒤로 밀립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면 안심하고 누가 나를 못마땅해 하면 금세 불안해지는 삶은 결국 내 삶의 길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무난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긴장 속에 있게 됩니다.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움받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자신을 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천천히 바꿔야 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보다 스스로를 함부로 낮추지 않는 사람이 더 편안합니다. 언제나 분위기를 맞추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의 선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더 오래 평안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나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아야 타인에게도 더 고른 온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늘 억누르고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차갑게 굳어버리는 것보다 처음부터 내 자리를 잃지 않는 편이 훨씬 건강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기준은 아주 작은 장면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 차갑다고 해서 곧장 내가 죄인처럼 굽히지 않는 것, 모임에서 한 사람이 내게 유독 무뚝뚝하다고 해서 집에 와서 밤새 내 말들을 뒤집어 보지 않는 것, 가까운 사람이 잠시 불편한 기색을 보여도 그것을 곧장 내 존재의 잘못으로 확대하지 않는 것, 바로 이런 작은 태도들이 쌓여 내면의 기준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미안하다고 했을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예전 같으면 장문의 설명을 보냈을 자리에서 필요한 말만 남기고, 예전 같으면 밤새 자책했을 장면 앞에서 저 사람의 감정과 내 가치는 같은 것이 아니다 하고 마음을 붙드는 것. 이런 변화는 겉보기에 아주 작지만 사람의 인생 후반부를 훨씬 덜 흔들리게 만듭니다. 관계의 진실은 결국 여기로 모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살겠다는 마음은 아름답지만 그 마음이 나를 자꾸 희생시키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어느 관계든 한 사람이 끝없이 맞추기만 하면 결국 피로가 쌓이고 피로가 쌓이면 따뜻함도 변질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서운함과 허무함이 차오르고 나중에는 사람 자체가 싫어지는 날도 옵니다. 그러니 정말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다면 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잘 지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지우지 않아야 내 친절도 오래가고 내 배려도 억울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관계를 위한 일이고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조금 다른 종류의 편안함을 알게 됩니다. 예전의 편안함은 모두가 괜찮아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도 괜찮고 이 사람도 괜찮고 오늘 분위기도 부드럽고 누구도 나를 오해하지 않아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은 늘 외부의 조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금 말하는 편안함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잠시 불편해해도 내가 당장 무너질 필요는 없고 오해가 조금 생겨도 곧장 내 존재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며 모두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덜 탓할 수 있는 상태 말입니다. 이 평안은 느리게 오지만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이 생기면 덜 설명하게 되고 덜 해명하게 되고 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그때 더 무게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를 함부로 다루지 않는 사람을 쉽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쯔쯔쯔라면 을 남의 것 쯔쯔쯔쯔쯔쯔 난에 가벼워 보일 때가 있지만 자기 기준이 선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아도 단단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것은 일부러 강해 보이려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미 나는 나를 지나치게 할인하지 않겠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국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나 모든 사람과 원만히 지내는 능력이 아니라 이런 조용한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생겼다고 해서 상처를 아예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어떤 말은 아프고 어떤 표정은 서늘하고 어떤 관계는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다만 달라지는 것은 그 상처가 곧장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으면 내가 잘못된 사람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를 수 있고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저런 상태일 수 있으며 그 사실이 내 전체를 무너뜨릴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 여유가 마음을 살립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자기 자신까지 함께 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편해지는 새로운 기준은 단순합니다. 모두에게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나를 잃지 않는 것, 모두를 안심시키려 하기보다 내 마음까지 불안에 내주지 않는 것,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 때문에 늘 내가 먼저 달아 없어지지는 않는 것. 여기까지 오면 사람은 예전보다 덜 애쓰면서도 더 따뜻할 수 있고 덜 드러내면서도 더 품이 있을 수 있으며 덜 흔들리면서도 더 깊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평안은 누가 허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세운 기준이 조용히 지켜주는 평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인생의 평안은 모두가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함부로 탓하지 않는 데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의 반응 하나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차가우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았고 관계가 조금만 어색해져도 빨리 풀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설명도 많이 했고 사과도 서둘렀고 내 진심을 알아달라고 애쓰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나를 가장 지치게 한 것은 사람들의 미움보다도 그 미움 앞에서 늘 내가 먼저 나를 의심하고
먼저 나를 접고 먼저 나를 깎아내리던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누군가 나를 불편해 한다고 해서 곧장 내 존재 전체를 다시 심판대 위에 올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차분히 돌아보고 필요한 사과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싸늘함 앞에서, 모든 침묵 앞에서, 모든 거리감 앞에서 먼저 내 마음을 무릎 꿇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늘 복잡하고 사람의 호불호는 언제나 저마다의 사정과 기질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반응 하나만으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결론이야말로 너무 오래 나를 힘들게 해온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삶은 아주 작은 장면에서 달라집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내 말에 짧게 반응해도 예전처럼 집에 돌아와 그 장면을 밤새 되감지 않는 것, 가까운 사람이 잠시 차갑게 굴어도 곧장 장문의 해명을 보내지 않는 것, 가족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흘러도 먼저 나를 접기보다 잠시 가만히 있는 것, 이런 작은 멈춤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 가깝습니다. 세상 모든 관계를 내가 다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감정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의 몫을 상대에게 남겨두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을 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늘 긴장 속에서 친절하려 했다면 이제는 덜 불안한 자리에서 친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상처받지 않으려 애쓰다가 오히려 더 쉽게 지쳤다면 이제는 나를 지키면서도 사람을 대할 여유가 조금씩 생깁니다. 경계가 있다고 해서 차가운 것은 아닙니다. 설명을 덜 한다고 해서 무례한 것도 아닙니다. 사과를 아낀다고 해서 마음이 메마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친절은 더 오래 가고 더 억울함이 적고 더 깊은 온도를 가집니다. 나를 지나치게 소모하지 않으니 따뜻함도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받기 어려운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내게 차갑다고 해서 내가 틀린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잘 맞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다 다르고 마음은 늘 서로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쓸데없는 자기 처벌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도감입니다. 아, 내가 다 잘못한 것은 아니었구나. 아, 내가 꼭 다 풀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구나. 아, 이제는 조금 덜 애쓰고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의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사람은 전보다 훨씬 가볍게 숨을 쉬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무엇보다 품위가 중요해집니다. 품위는 거창한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허둥대지 않는 태도, 불필요한 사과로 나를 작게 만들지 않는 자세, 미움과 오해 앞에서도 내 마음까지 함께 버리지 않는 조용한 중심, 바로 그런 것들이 사람의 품위를 만듭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많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잃지 않는 자기 존중입니다. 그 존중이 있어야 말도 가벼워지지 않고 침묵도 비굴해지지 않으며 친절도 소모로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평화는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누가 나를 싫어해도 무조건 사과하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멈추고, 먼저 살피고, 먼저 내 편에 서 보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책임지되 없는 죄까지 주워 담지는 마십시오. 상대의 감정을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 감정 때문에 내 존재를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덜 설명해도 됩니다. 조금 덜 애써도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 하나하나보다 그 관계들을 지나오는 동안 내가 나를 얼마나 지켜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낸 사람은 결국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예전처럼 흔들리는 따뜻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은 사람이 가진 깊은 온기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도 됩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표정 하나가 나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누군가의 불편한 감정 하나가 내 가치를 정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각자의 것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그 경계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덜 소모하며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도 내가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마음은 편해지고 삶은 조금 더 단정해지고 후반의 인생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조금 천천히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었던 이유는 누군가의 미움 그 자체보다 그 미움 앞에서 늘 내가 먼저 나를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불편해하면 곧장 내가 잘못한 것 같았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먼저 사과해야 할 것 같았고 상대의 싸늘한 기색을 오래 두지 못해 자꾸만 나를 접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도 됩니다. 모든 미움이 내 책임은 아니고 모든 불편함을 내가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관계를 위해 내가 먼저 작아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다면 차분히 책임지면 됩니다. 하지만 잘못이 분명하지 않은데도 사람의 감정에는 그 사람의 사정과 기질과 피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반응 하나로 내 존재 전체를 다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덜 설명해도 괜찮고 잠시 침묵해도 괜찮고 오해가 조금 남아도 내가 내 마음을 다 바쳐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내 품위와 경계와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태도는 차가움이 아니라 성숙함이고 불필요한 사과를 줄이는 일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시선은 조금 더 밝아지며 삶은 전보다 단정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